자,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있는 고품격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합니다. 수요일 아는 경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음료인데 유산균 음료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가 나왔고 이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또 나중에 사과도 하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남양유업인데 이 논란 때문에 남양유업의 세종 공장이 2달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상술 때문이었는데 배상훈 교수님 정리를 좀 해주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건의 발생은 이 남양유업의 연구소, 네. 면역 바이러스 연구소라고 하는데 뭐 구체적인 이름은 뭐 알려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서 발표를 했는데요. 충남에 있는 뭐 국립대학교 수의과와 같이 그리고 뭐 연구소와 같이 자사 제품의 그 바이러스 소멸 능력 관련된 부분의 연구를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뭐 70몇 %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다른 어떤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97% 정도라고 하니까 그거를 그 연구소의 소장이 남양유업의 이사라고 합니다. 예. 근데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게 뭐냐라고 하니 갑자기 남양유업 관련 주가가 폭등하고. 예. 근데 그 뒤에 이제 식품의약품 안전처라든가 이런 데에서 문제 제기 그리고 관련된 전문가들도 이건 뭐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도 있었고 그 뒤에 또 가루 폭락 그리고 관련된 남양유업에서 관련된 사과 아주 복잡한 일이지만은 간단한 거는 그 연구소에서 무엇인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양유업이라는 회사에서 용역을 받아서 연구를 진행한 케이스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게다가 또 뭐 거기에 홍보비라든가 아니면 연구비 같은 것들도 다 회사에서 됐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사에 유리한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고. 이거를 근데 또 언론에서는 또 그대로 또 거기서 보도한다고 해서 또 그걸 다 그대로 보도를 해요. 그 당시 아마 그 심포지엄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그건 남양유업에서 후원했는데 당시 한 20여 개의 언론사를 모아놓고 실제로 항바이러스 성분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불 땡땡땡 네. 그거를 갖다가 부었게 되면은 코로나19가 사멸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하면은 그게 인체 시험한 것도 아니고 네. 동물 시험이나 임상 시험을 안 한 건데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폐로 들어오는 게 코로나19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남양유업 제품 목으로 마시는 거잖아요. 예, 폐하고 음료잖아요. 그게 먹는 거야. 예. 그게 거기 섞인다는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시약청에서 문제를 삼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조사를 했고 말다시피 아까 세종 뭐 공장에 대해서 2개월 정지 처벌을 했는데 그건 네. 이의신청을 할 거예요. 틀림없이 청문도 할 거고. 하지만 그 내용을 본 사람들이 주식을 사는 바람에 폭등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약청에서는 아마 자본시장법도 아마 위반으로 고발했을 거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남양유업의 주가가 당시에 38만원까지 올랐다가 32만 8천원 떨어졌고 저도 주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33만 원대로 됐더라고요. 아, 남양유업 주식 갖고 계세요? 아니 남양유업은 제가 안 샀어요. 다행히. 아무튼 남양유업이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적자도 보고 있었지만 요거를 발표를 해가지고 많이 하려고 했는데 자충수를 둔 거죠. 네. 근데 참 애매한 것은 오늘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이게 그 남양유업에 관련된 그것들이 이 관련된 근데 인기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 성공한 것이 아니냐. 노이즈 마케팅.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는 않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효과는 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남양유업이라는 회사 차원에서 이걸 의도하고 한 거냐? 어쨌든 남양유업의 돈을 받아서 한 어떤 연구 결과를 발표라고 하지만 실제로 전문가들의 대다수는 이게 말도 안 되는 발표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임상시험을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대상한 것도 아니고 실험실 수준에서 아주 기초적인 것만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효과는 있지만 그게 쓸 수 있는 건 다른 문제인데 그렇죠. 네. 그럼 회사 차원에서 개입이 있었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모종의 작전 세력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뭐 효과는 있겠지. 오늘 상태는 그겁니다. 지금 뭐 품절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많이 팔린다는 예, 거죠. 예, 그겁니다. 이 해프닝이 벌어지고 나서도 예. 지금 오늘까지도. 예. 그러니까 주가는 다시 돌아섰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보죠. 지금 식약처에서 식품 표시 광고법 위반으로 이제 영업정지 처분 내렸고, 이제 또 주식 관련해서도 이게 허위 공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좀 들어갈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법적인 문제들 처벌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시청자 오해하시는 부분은 식약처에서 한 거는 행정처분이에요. 이거고 그 지금 말씀드린 식품 표시 광고법 위반으로 그거를 고발하게 되면 처벌이 셉니다. 그게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질병 예방 목적인 것처럼 했을 경우에는 그 8조 1항에 해당되는 거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때릴 수는 있어요. 그 이제 호가 있습니다. 1호, 4호, 5호가 해당이 됐는데 그 내용 보면 거짓 광고 표시라든지 소유자 기만 표시 이건 4호, 5호인데 1호 해당되면은 아까 말한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2호일 경우에는 5년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이기 때문에 세요. 이걸 적용을 지금 아직 안 했어요. 이거는 시학지에서는 행정처분만 한 거고 수사기관에서는 조사를 해가지고 요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이걸 기소를 할 겁니다. 이보다 더한 것들이 당연히 계속해서 처벌할 수가 수사할 있죠. 수 있다. 단지 그게 이제 고의성이 있다든지 알면서 일부를 했다고 그러면 경영진이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교수님 말 맞다나 작전 세력이 개입할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조사하게 되면은 실체가 드러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거에. 그럼 누가 처벌받냐 이 말입니다. 예. 사장이 처벌받을까요? 그럼 소유주는 누굽니까? 연구소가 처벌받은 건지 아니면은 오너가 처벌받는 건지. 오너는 처벌 안 받겠죠. 우리는 그 관련성에 대한 걸 추적해야 되니까. 그럼 사장이나 이사는 처벌받을 수도 있지만 지리한 법정 공방이 있을 겁니다. 고의성 부분도 따져야 돼요. 그럼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건 최고 형량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받은 적이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그 상당히 미약한 처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는 이 주가 조작이 그러니까 주가 때문에 조작이라고 표현할 수 없죠. 저 때문에 상당한 수가 먹고 튀었다. 라고 하면은 그게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단이 벌어졌지만은 누가 얼마만큼 이득을 보고 손해를 받는지에 대한 것도 모르고 실제로 남양유업에 누군가가 처벌받는다고 하는 부분도 명확치 않은 겁니다. 법적으로는 분명히 이 문제가 있는데 실제 수사 들어가고 재판 들어가는서 실제 처벌은 저는 다를 거라고 봅니다. 불매운동 번지곤 있다고는 하지만 정작 이 앞서 말씀하셨던 이 제품은 지금 거의 품귀 현상까지 오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남양유업이 그동안 좀 구설에 오른 게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물량 밀어내기 갑질 때문에도 한번 크게 당한 적이 있었고 게다가 이제 오너 손녀 무슨 뭐 마약 사건 같은 것들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 기업이 또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 남양유업이 사실은 처음에 그 우량화 선발대회에 굉장히 인기가 얻었었는데 중간에 그 직원들 임신하게 되면 퇴사시키는 그런 갑질도 있었고 정규직을 무슨 뭐 계약직으로 돌린다거나 그리고 또 알다시피 그 2013년에 대리점 그 강요 사건 있지 않습니까? 갑질했다 그리고 또 그 황모 씨는 사실은 외손녀예요. 외손녀 분이 마약 관계로 여러 가지로 막 복잡한 일이 생기니까 남양유업이 사실은 관계는 없지만은 그 창업주의 외손녀이기 때문에 피해를 본 적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남양유업이 좀 보면은 이 경영 체제라는 얘기를 좀 합리적이지 않고 어느 정도 주먹구구식을 하는 거 아닌가. 체계적으로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작년 그 영업 손실이 70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만회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광고를 한 게 아니고 심포지엄이라는 학설 표시처럼 위장해서 한 건 맞잖아요. 아무튼 그거를 들은 시민들이 불땡땡을 사러 가가지고 가니까 이게 품절이 됐어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주가도 오르고 그런데 이제 시학처에서 반발하고 문제가 되니까 폭락을 했던 거죠. 지금 상태는 그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남양유업의 경영 구조가 너무 불투명하다. 이거를 경영진이 인정 책임을 져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상태에서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결국은 대리점주, 축산농가.
그러니까 경영진이 흔히 말하는 사고를 쳤는데 네네. 거기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은 한참 뒤에 물어야 되고 법정 공방을 통해서.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손해를 보는 거는 대리점주나 축산농가 같은 일반 생계형 관련 남양유업과 관련된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불합리한 거고, 근데 결과적으로 남양유업의 오너나 경영진들은 이익을 본 거예요. 왜? 네. 물량 밀어내기 위해서 이 재고 다 처리했어요. 2개월 정업정지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실제로 여러 가지 행정소송을 통해서 만회할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손해를 본 겁니까 이게? 그럼 누가 이익을 본 겁니까? 예. 이거 상당히 대단히 그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늘 내일 지나가겠죠. 청취자 의견들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353님은 남양유업 논리대로라면 소주는 사는 효과가 99%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코로나19 관련된 바이러스에 대다가 어떤 걸 그렇죠. 붓고 뭘 하고 한다 그러면 없어지는 그렇죠. 것처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2584님은 검증도 안 하고 보도한 이 기자들은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 참 주셨거든요. 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설사 어느 기업에서 잘못된 그릇된 정보들이나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보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보도자료를 뿌린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질문도 해야 되고 이건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그 자료를 갖고 문제 제기하는 보도를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보도자료대로 그냥 보도한 이 언론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이 또 피해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의 문제입니다.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분명히 주가 조작 행위는 처벌을 받지만은 네. 그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사서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집단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 이 남양유업의 뭐 어떤 회사 차원이나 이런 데는 처벌을 일정도 받겠지만은 그것도 5억이 상한선입니다. 나머지 개인 투자자들의 이 많은 손해에 대한 부분은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이 회사에서도 뭐 사과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언론에서는 뭐 역풍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말 들어보니까 또 역풍을 맞지도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씁쓸하기도 하네요. 아는 경찰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음 사건 좀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화날 일이네. 부산의 한 식당에서 손님이 먹던 어묵탕의 육수를 재활용한 사실, 이게 또 드러나서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배 팀장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뜨겁게 달군 건데요. 한 여행자가 부산에 있는 그 60년 전통의 그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게 이제 안심식당이라고 시에서도 지정한 아주 유명한 식당인데 맛집이라 그런 거예요. 예. 갔는데 옆 뒤에 있던 그 일행분이 그 어묵이 식었으니까 국물을 데워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걸 뜨거운 물을 거기다 부어야 되는데 그 국물을 갖다가 그 원탕에다 같이 부은 거예요. 다시 뜬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여행자분 다시 한번 제 것도 데워달라고 했더니 똑같은 방법으로 뜨거운 물 붓는 게 아니고 그걸 갖다가 그 원탕에다 집어넣고 다시 뜬 거예요. 그러니까 먹던 것을 내가 침대고 먹고 숟가락 들은 거를 그 원탕에다가 넣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던 거죠. 그거를 항의를 했더니 그 60년 전통의 그 모 식당에서는 아니라고 이제 발뺌을 했는데, 처음에는 중요한 거는 그 여행자분이 이거를 녹화를 했어요. 요즘 알다시피 휴대폰 녹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시인을 했던 거죠. 그래서 부산 그 행정처에서 행정처분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너무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탕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물 다시 리필해달라거나 아니면 좀 데워달라는 거 많이 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그 뚝배기를 그냥 가열해서 또 추가로 육수를 더 부어서 그렇죠. 뚝배기로 가열을 해주시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그걸 아예 원래 육수통에다가 다 부어서 한번 휘저어서 이렇게 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토렴하듯이 하는 겁니다. 토렴하듯이 한 겁니다. 그거 어떻게 먹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그게 황당한 것은 그거 일하는 그 종업원분의 그 행동이 저희들은 행동 패턴을 보는 사람들이니까 너무 일상적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워. 그런 행동을 이번 한 번이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걸린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그러니까 그 식당을 그렇게 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해왔는데 왜냐하면은 이분이 카메라 들고 찍고 있었습니다. 이 하신 분이. 그리고 한 번 하고 두 번째 자기들까지 했는데 그걸 찍어야 돼 그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근데 그걸 눈으로 보면서도 계속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되게
그러면 이게 굉장히 뭐 오래된 맛집이라고 하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오랫동안 이 짓을 했다는 겁니까? 근데 이제 그 19일 날 영업 정지 본인들이 스스로 정지를 했는데 영업을 네. 안 하고 있는데 그 변명은 그 직원이 오른 조고원이 새로운 사람이라 몰랐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핑계는 대고 있습니다. 아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네. 위생 관리를 못 시킨 사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그럼요. 예. 그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변명한다면 그건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아하. 어떻게 그럼 기본적인 교육도 안 시켰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이거는 그러면 그냥 행정처분으로만 끝나는 아닙니다. 사안인가요? 행정처분은 10일 정지 처분하게 되면 이제 네. 탈할 수 있는데 예. 그 특수학경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 고발을 하게 되면 식품위생법으로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네. 위생에서 내가 일반인 아니 그러니까 손님이 쓰던 그 재활용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데 법적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이하 벌금을 받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좀 경미하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미하게면은 총기령에 의해 가지고 이게 300만 원 이하 과태료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300만 원 이하로 가는 거고 네. 혹시라도 이걸 먹고 탈이 났거나 이랬다고 그러면... 할 때는 이게 두 가지로 가는 겁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적인 수사가 이게 동시에 되는 거고 네. 아까 앞서의 그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가 동시에 가는 겁니다. 행정처분하고 이 수사가 동시에 가는 건데 지금은 수사를 진행하는데 사실은 본인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영상이 나왔으니까. 네. 문제의 핵심은 그 다음입니다. 이게 요 한 번이냐. 과거에도 누적되었느냐. 네. 이게 수사의 포인트입니다. 게다가 이게 만약에 앞으로 장사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워낙 유명해졌으니까. 그러면 문 좀 닫았다가 다른 곳에서 그냥 상호 바꿔 와서 다시 영업한다거나 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대표자 바꾸고 그렇죠. 상호 바꾸겠죠. 네. 바지 사장 안 치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늘 겁니다. 해왔던 방식이죠. 사실은 이거.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먹는 거 갖고는 이러지 마십시다 진짜.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닙니까? 네. 이게 흔히 말 우리가 왜 거리두기를 합니까? 감염, 전염면 이걸 대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 걸리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행위인지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저도 이해 안 가는 게 지금 저도 점심 같은 거는 이제 식당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집은 사실 못 봤어요 저는. 근데 유명한 맛집이고 전통 있고 시에서 안심식당 그거 딱 붙여놓잖아요. 시장까지 앞에다가. 했는데 그렇다면은 네. 그러면 주인은 이제 종업원 핑계는 되긴 됐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종업원을 교육을 철저히 시켰어야죠. 네. 그리고 종업원이 교육 안 시켜도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는? 누구라도 아직 먹던 걸 어떻게 담았다가 다시 줍니까? 이건 기본적인 건데 기본적인 걸 안 지켰다. 이번만큼은 좀 철저하게 조사도 하고 처벌을 좀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처벌이라고 하는 게 이 네. 양벌 규정 같은 건데 이 법인은 이게 뭐 과태료 맞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을 지시한 사람은 네. 처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식당 주인에 대한 처벌은 없을 수 있다. 그렇죠. 있어봤자 벌금 얼마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 자체가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말 그대로 이제 생계형 범죄라고 해서 그런 이제 일반의 자유형을 안 하는데 네. 문제는 이게 대단히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정도라고 하면은 우리 법원이나 아니면 검찰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죠. 예. 네. 지금 상태로는 사실은 이걸 그냥 이렇게 제어하기는 너무 쉽지 않다라는 거. 첨부하자면은 지금 행위했던 분, 그 종업원은 당사자니까 처벌을 받고 지금 말씀하신 대표자도 이 법은 양벌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위자도 처벌하지만 대표자도 같이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는 거는 많은 국민들께서 동의할 것 같고 그래야 이게 근절이 되지. 그렇지 않고 또 반복되고 그냥 경미한 처벌로 끝나버리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는 경찰 함께하고 있는데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다녀온 이후에 두 분과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와 미세먼지 정보 윤지수 씨입니다. 네, 시사본부 아는 경찰 돌아왔습니다. 배상훈, 김은배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도 커뮤니티에서 아주 뜨거운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서 또 여기저기서 또 많은 계속 이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주차장 2칸을 차지한 벤츠 차량의 사진이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데요. 배상훈 교수님. 예. 이게 주차를 잘못했다. 그냥 그 선에 걸쳐서 주차했다. 이걸 넘어서서 메모가 또 논란이었다면서요? 네. 그걸 뭐 경차 2개. 그죠? 제가 경차라서 제가 이런 건 더 분노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뒤에 써놓은 겁니다. 말하자면 손대면 뭐 죽인다. 뭐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그리고 전화해라 뭐 이런 식으로. 예. 글쎄 어떻게 보면 되게 협박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찍어서 커뮤니티에 올려서 사람들이 많이 공분했던. 네. 이거를 어떻게 처벌할 수 없느냐. 그런데 현실에서는 네. 이 관리하는 분들, 주차 관리하는 이런 분들이 겁이 나서 사실 좀 손을 못 대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더더욱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차 공간이 우리나라가 넓지 않잖아요. 그리고 항상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럴 때 또 상대방의 차를 배려하기도 하고 내 차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칼같이 옆에다가 탁 붙여서 대는 분들도 참 많아요. 꼼꼼하게 되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나만 빨리 대놓고 나가면 된다. 옆에 누가 주차를 하건 말건 관심 없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입주민들의 차량을 방해하는 이런 상대방의 주차 이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실제적으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부설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 개인 소유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차를 선을 2개 밟았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데요. 사실상 교수님 말한 대로 이 차는 벤츠 A 클래스 220이라는 거예요. 한 4천만 원 가지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차가 소중한지는 몰라도 두 개 차선을 물었어요. 그런데 문고에 대해서 도덕적으로는 좀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네. 법적으로 처벌하기 힘들고 아까 썼다는 내용이 제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 그리고 손해배상 10배를 청구합니다. 네. 전화 주세요. 써놨다고 하는데 손해배상 10배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이런 걸로 해서 붙는 사람으로서는 약간 겁이 난다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웃고 마는데 네. 또 마음이 약한 분들은 겁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관리하시는 분이 그 차에 손을 대게 되면은 또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지금 부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좀 불량하게 됐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현행법은 없어요. 보통 이제 이런 경우가 지금 이 차량도 그런데 이 차량의 차주가 아마 옆 건물인가 근처 건물에 중고차 매매하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대요. 아, 이 건물에 관계된 분이 아니고? 예,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이라면 여기 입주민도 아니고 그렇답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 옆에 있는 중고차 매매에 있는 그걸 하는 사람인데 네. 이 지하 주차장을 자기 주차장을 쓴 거죠. 쓰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뭔가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뭐 그전에도 뭔 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메모를 한 건데 사실 뭐 완전히 도덕이 없는 거죠. 근데 문제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이 지하 주차장의 법상 여러 가지 문제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네. 추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차는 많고 주차할 공간은 좁잖아요. 근데 그렇죠. 또 여기서 또 워낙에 바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관련된 분쟁들 또 서로 간의 시시비비 이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두 분께서는 그래도 경찰을 하셨으니까 이걸 좀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아니면 법대로 이걸 못 합니까? 주차 문제로 사실은 신고가 현직에서도 많이 들었었어요. 지금 네. 근무할 때 들어오게 되면 주차 방법이 잘못된 부분에 가지고 이제 차가 못 빠진다든가 그럴 경우는 이제 시비에서 싸우게 되면은 폭행죄로 입건을 하지만 네. 저희가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화해를 시키죠. 차를 빼기 시키든가 하고 달래는 편이고 실제적으로는 알다시피 주차장이 좁아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주차장이 좁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불량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수님 말 맞다는 입주민도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차단기를 통과할 때 어떤 이유를 댔을 건데 그렇잖아요. 그럼 무단으로 통과했다고 그러면 업체에게서 만약에 입주민들이 손해봤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요. 민사로는. 그럴 경우에는 네. 어떻든 현장에 출동해가지고 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주차하신 분 또 운전하신 분을 좀 화해시켜가지고 하는 분이 많지 실제적으로 남의 집 앞에 했을 경우에는 신고 들어오면은 도로상에 있는 거는 결의도 가능합니다. 도로상에 있는 건. 네, 그렇죠. 근데 알다시피 이 부설 주차장은 견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조정을 화해시키는 편이죠. 일종의 사유지죠. 아파트 단지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은 민사 불개입입니다. 이건 민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의 사유지에 들어와 있으면은 그 관리는 그 입주자 대표회의 쪽에 있는 거고 그 사람과 이 사람과 그 대표회의 쪽에 관련된 부분이 해결하는데 거기서 결과적으로 폭력이 생기면 경찰은 개입할 수 있지만 가능하죠. 둘 사이의 민사적인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개입할 방법이 없는 건데 그게 이제 사실 한계죠. 아마 이분은 그런 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버젓이 하고
문구 자체도 사실은 앞에는 센데 뒤에는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하세요라고. 그 변호사분들한테 여쭤봐도 뒤에 전화를 하세요라는 것이 들어가서 앞에 있는 협박의 정도를 약화시켰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의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이게 특정인한테 만약에 특정인에게 저한테나 대놓고 죽여버린다 했다 그러면 협박은 됩니다. 네. 되는데 이건 지금 메모를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변호사나 입장에서 볼 때 이걸 강력한 공포심이나 해프심을 느꼈느냐. 요건 좀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건 메모만 가지고는 협박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좀 대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유권 처벌할 수도 없죠. 주차 관련된 상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앞서서 이제 벤츠 차량도 말씀하셨는데 이사구구님께서 차주인이 중고차 판매자인 사람은 또 다른 두 칸 주차권입니다. 그래서 그 차는 벤틀리였습니다라고 또 이것도 이런 제가 부분들을 헷갈렸어요.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만큼 또 보면은 이게 상대방과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내 차 내가 마음대로 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함께 쓰는 공간에다가 함부로 차를 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고 또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고 저 사람이 잘못한 건 맞는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럼 저런 사람들은 편하게 그냥 마음대로 되고 오히려 그래서 지킨 사람들은 더 바보가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로에서는 도로교통 방해하게 되면 처벌할 수는 있지만 네. 부설주차장법을 개정을 해서 이렇게 불량하게 차된 사람들을 처벌할 규정을 내야겠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현실적으로 제어력이 되느냐. 예. 이렇게 이제 막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네네. 실질적으로 제어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느 주체가 할 수 있느냐의 부분을 우리는 심각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대중들이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하나가 함부로 살고 함부로 행동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혼자서 대응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어려워요. 그럼 막 속으로 막 끓고 있는데 이런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연대해가지고 막 가서 응징해 줄게요. 저희가 나서 줄게요. 막 이런 것에 또 확 호응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한 분노나 공감대가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영국 같은 경우는 공동체 위해법 같은 것들도 입법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5622님은 또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 주차장들이 주차선이 너무 크기가 적어서 여기에 대한 어려움도 있습니다라는 의견도 좀 주셨습니다. 자, 하는 경찰 마치겠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 두 분 이게 호칭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줄이세요.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